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언젠가 그들 곁에 나란히 서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난과 루카스는 아마도 아카데미 연합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 머물렀을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요. 우리 로난 일행은 이 감시탑과 그 미친 듯한 높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연합 내 어디서든, 심지어 아카데미에서도 이 탑을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로난은 시계의 빨간 바늘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읽는지 루카에게 묻습니다. 루카스는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부족한 뇌세포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끝에 마침내 바깥쪽 빨간 테두리의 문자가 현재 연도를 나타낸다는 걸 떠올리죠. 로난이 자세히 살펴보니 기호들이 고대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자 루카스는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시계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자백합니다. 아니, 평생을 여기서 살았으면서 어떻게 읽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다고요. 로나는 천재적인 두뇌를 굴려 해석해냅니다. 262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재 그들이 왕국역 262년에 살고 있으니 딱 맞아떨어지죠. 거기서부터 월과 일을 나타내는 다른 다이얼도 해독해냅니다. 262년 6월 14일 오후 7시 20분이네요. 우리 로나는 이걸 해독하는데 겨우 1분 정도 걸렸는데 이 탑을 보고 자란 루카스는 평생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로난이 이 탑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보여준 그 끔찍한 환영 속에서 말이죠. 그 환상 속에서 시계탑은 종말론적 파괴의 중심지, 즉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이 맞다면 환영 속 시계는 6월 14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늘로부터 10년 후의 날짜죠. 조금 더 쉬다가 기숙사 룸메이트인 둘은 마침내 방으로 돌아갑니다. 로난이 다시 쓰러지지 않을 거란 걸 확인한 루카스는 목검을 챙겨서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녀석이 세상 모든 수업은 다 땡땡이 쳐도 훈련만큼은 절대 빼먹지 않거든요. 하루라도 신체 단련을 걸으면 몸이 둔해지는 걸 느끼니까요. 그렇게 순식간에 로난은 홀로 남아 소용돌이치는 생각에 빠집니다. 신비한 나무가 보여준 그 종말의 환영이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쩌면 실제 미래를 보여준 진짜 예지몽이었을 수도 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가 미래를 바꿔야만 합니다. 생각 정리를 위해 로나는 눈을 감고 기억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 뇌에 저장된 기억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뇌에 저장된 기억에서요. 완벽한 기억력을 활용해 아까 보았던 시계탑의 이미지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까 모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재구성하죠. 마치 머릿속에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백과 사각지대를 시간순으로 채워 넣는 거죠. 로나는 과거에 나타났던 특정한 것들 중 과거에요. 나중에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그가 목격했던 건물, 지붕, 구조물,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 넣습니다. 그는 기억해냅니다. 무너진 지붕에 깔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요. 우리 로나는 자신이 아는 현실의 정보와 그 어두운 환영을 꼼꼼하게 겹쳐보며 그 어두운 환영과 말이죠. 각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심스럽게 맞춰봅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탐정 같네요. 가장 중요한 디테일들로 모든 것을 걸러낸 후 그는 그 끔찍했던 환영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나무가 보여준 장면을 재현하고 더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죠. 잠시 그는 망설입니다. 그 비참한 악몽을 다시 재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내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냅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 그의 친구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소피, 루카스, 그리고 시에나까지 모두 거기 있었죠. 생기 잃은 모습으로 지금보다 약간 더 나이 든 채로요. 그건 그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래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심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완벽한 실패자가 될 것인지도요. 그는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환영 속에서 어느 계급까지 올라갔는지 말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쌓인 산더미 같은 데이터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파헤친 끝에 마침내 찾아냅니다. 단 하나의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을요. 환영의 기본 시점에서는 그의 계급 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그의 분석적인 두뇌는 기억의 시점을 실제로 바꾸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불타는 연합의 환영 속으로 말이죠.
모든 세부 사항이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미래의 자신으로 추정되는 그 모습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 모습에 말이죠. 그는 미래의 자신의 가슴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계급 배지를 똑똑히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절대적으로 끔찍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로나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미래의 그는 피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계급 배지가 있어야 할 곳. 그의 가슴에는 거대한 상처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고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장이 다 드러난 채로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사람은 그의 친구들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난 자신도 끔찍하게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인 거죠. 그 트라우마 같은 멘붕의 장면을 억지로 견뎌낸 후 그는 빠져나옵니다. 악몽 같은 환영 속에서 의식을 다시 끌어내어 천천히 눈을 뜹니다. 홀로 앉아있는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생각은 폭주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 환영이 일종의 경고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남으로부터요. 연합의 몰락은 곧 왕국의 죽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대륙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끝이자 인류의 완전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가 이해한 바로는 그 나무는 흑마법의 창조물입니다. 희생자들의 인간 만화로 빚어진 것이죠.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자들의 말입니다. 모든 끔찍한 장면들 외에도 환영 속에는 후드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로나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건전한 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 같은 장면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는 다른 미래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가 가진 조각난 정보들을 활용해서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부터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가 완벽하게 절망적이었으니 계급 따위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그는 연합의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죠. 그렇다면 연합 소속이 되지 않는 것이 타임라인에 충분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는 연합 대신 관리국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빨간 슈트를 입으니까요. 아니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전례 없는 도전을 해볼 수도 있죠. 하얀 슈트를 노리는 겁니다. 오직 사령관만이 입는 옷으려 10년 후 환영이 현실이 되기 전에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다음 날 룸메이트들은 수업에 갈 준비를 합니다. 어제의 작은 일탈 이후 루카스는 로난에게 다프네 교수님이 교무실로 들르라고 하셨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요. 메시지를 전한 후 루카스는 혼자서 콧노래를 부르며 캠퍼스를 향해 갑니다. 아마 나중에 또 땡땡이 칠 준비를 하고 있겠죠. 로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도대체 왜 다프네 교수님이 자신을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좋은 소식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나는 교복을 챙겨 입고 교무실로 곧장 향합니다. 그곳에서 다프네 교수님은 걱정 가득한 엄마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어제 있었던 건강 문제 이후 몸 상태는 어떤지 묻습니다. 알고 보니 루카스가 고자질했네요. 제 말은 보고했다고요. 교수님은 다행히도 그걸 병가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로난이 학업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요.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 보듯 그의 시간표를 보며 선택 과목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가 또 쓰러지기 전에 제발 몇 과목은 취소하라고 사정하죠. 하지만 로나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을 거라네요. 오히려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업들에 대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프네 교수님은 자신이 로난을 쓰러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 로난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하라는 연설을 하시고 그는 진심을 담아 최대치로 감사를 표한 뒤 첫 수업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요즘 로난의 만화 수련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숨쉬듯 이루어집니다. 수련에 예전만큼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로난이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절대적인 강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합니다. 얼굴에는 야, 너 괜찮냐? 하는 걱정이 가득 쓰여 있었죠. 다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소문을 들었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나는 이에 감동했고 친구들의 레벨업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이 친구들을 모두 신급 파워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들 모두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가올 종말론적인 미래 속에서요. 그래서 로나는 헛기침을 한 뒤 반 전체의 주의를 끕니다. 모두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거든요. 먼저 그는 이시도르, 마리사, 레온,
그리고 마법 덕후들을 호명합니다. 목숨이 위험해도 검 따위는 절대 안 만질 애들을요. 그리고 플로라, 세바스찬, 루카스, 그리고 검술 덕후들을 부릅니다. 마법 수업엔 살면서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녀석들이죠. 학생들은 은근히 감동받습니다. 아카데미의 새로운 황금 주자가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배경 캐릭터들인데도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오지랖 넓은 소피가 끼어들어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고 묻습니다. 뜬금없이요. 로나는 모두가 두 과목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합니다. 마법과 검술을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 봐 걱정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학생들은 이미 홀딱 넘어갔거든요. 우리 로난의 주인공 버프 매력이 100% 풀가동 중이라 이쯤 되면 그가 부탁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줄 기세입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하지만 남학생들은 이 제안을 겪는지라며 의심 가득한 표정입니다. 마치 야,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과목을 고른 건데 왜 굳이 일을 더 만드냐 하는 식이죠. 로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로 설득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룸메이트 루카스에게 고개를 돌립니다. 말 그대로 마법 수업에서 마주칠 거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지막 인물이죠. 그리고 단 하루만이라도 기초 마법학을 들어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로난의 순수한 진심과 주인공 특유의 에너지 덕분에 로난은 실제로 그걸 해냅니다. 아무도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마법학의 학장이 나서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다 진짜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빈자리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로난이 학생들을 설득해서 전부 다 오게 만들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솔직히 속으로 엄청나게 텐션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꽉 찬 강의실을 처음 보니까요. 이 모든 게 우리 로난 덕분이죠. 그는 단지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법이 그렇게 신비롭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요. 로난이 마법에 대해 진심으로 들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아서 교수도 호기심이 생겨서 로난에게 무엇을 시연해 볼 계획인지 묻습니다. 우리 로난은 잠깐 교탁을 써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죠. 교수는 웃으며 그를 앞으로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뭐, 안 될 거 없잖아요. 루카스는 청중석의 소피 옆에 앉아 있습니다. 창피해야 할지 아니면 두려움이라곤 일도 없는 룸메이트를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죠. 한편 로난이 시연을 준비하는 동안 강의실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합의 엄청난 고위 인사들이 1학년 수업에 나타난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요. 다프네 교수는 즉시 눈치챕니다. 아마 로난 때문일 거란 거요. 라자루스 국장은 인정합니다. 네, 그 소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엄연히 그의 업무 중 하나라고요. 어쨌든 두 명의 연합 소속 간부 외에도 시에나 러너도 갑자기 합류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쉬는 날이기 때문이죠. 비록 쉬는 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부단장 오스카가 그녀에게 처리할 업무를 주긴 했지만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디에고 산체스 교수가 자신의 소중한 검술 훈련장을 떠나 마법 수업에 참관하러 온 겁니다. 듣자 하니 자신이 가장 아끼는 1학년 탑 검사가 오늘 마법 과목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네요. 그의 옆에는 교장 선생님 본인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따라오신 거죠. 라자루스 국장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다프네 교수는 아카데미와 연합 VIP들의 이 라인업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수업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조용히 참관만 하러 온 것이니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강의실 문을 아주 살짝 여는 순간 엄청난 열기가 즉시 그녀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방 안의 산소를 모조리 집어삼킬 듯한 진홍빛 불꽃이 공중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방 안의 산소를 모조리 집어삼킬 듯이요. 하지만 이 파괴적인 불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소녀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그곳에 선 로나는 순수한 기쁨과 경이로움 그 자체를 의인화한 것 같습니다. 아서 교수는 이미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 방벽을 쳐둔 상태입니다. 우리 로난이 완벽한 파이어볼을 여유롭게 다루며 과시하는 동안에요. 그런데 학생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파이어볼 주문은 로난 같은 나이의 학생이 감히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주문은 애초에 1학년 교육 과정을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 파이어 에로우조차도 파이어볼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도 5학년은 되어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만요.
도대체 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공식을 풀어낸 걸까요? 이 주문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손도 대지 말아야 할 주문을 말이죠. 모든 학생들이 불꽃에 너무 매료된 나머지 말 그대로 아무도 방금 걸어 들어온 엄청나게 중요한 분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파이어볼을 응시하며 생각합니다. 이토록 순수하고 정제된 에너지를 내뿜는 주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마치 신성 마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디에고는 검술의 대가이지만 그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의 밀도와 안정성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을요. 라자루스 국장도 속으로 생각하죠. 이건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1학년이 이런 걸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파이어볼은 단순한 주문으로 분류되긴 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그렇다 쳐도 로난이 허공에 파이어볼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는 건 여전히 미친 짓입니다. 진짜 이상한 부분은 불꽃이 일정한 크기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깜박임 한 번 없이요. 상식적으로 이건 평범한 파이어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죠. 시에나는 이미 로난의 말도 안 되는 천부적인 만화 감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년이 부패한 보호소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고급 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녀는 춤추는 불꽃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이 꽉 찬 강의실 한가운데서요.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어제 로난이 쓰러졌던 일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어려운 시연을 하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로난에게 진정하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 중 아무도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깊이 빠져 있거든요. 솔직히 아무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끊임없는 만화의 흐름을 이것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사용해서요. 그에게는 그 만화의 흐름을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큰 폭발력을 만드는 것보다요. 그는 이 불꽃이 거대한 재앙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 만화가 불안정해지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로난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까딱하면 말 그대로 죽음의 구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무심하게 유지하면서도 사실 그는 방금 와서 교수가 쳐둔 엄청나게 강력한 방벽에 훨씬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로난은 알아차리죠. 그 방벽이 작동하는 방식과 과거 의식에서 보았던 그 소름 끼치고 끝없는 공허 사이에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려. 그의 뇌는 토끼굴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그냥 이 파이어볼을 저 방벽에 냅다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돌발적인 생각들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가설을 테스트해서 모두를 바싹 구워진 치킨 너겟으로 만들어버리는 대신 그는 나서 교수를 칭찬하며 그의 방어 주문 이름이 뭔지 가볍게 묻습니다. 나이 지긋한 교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충격받은 상태거든요. 이런 주문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미친 듯한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 꼬맹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마법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말입니다.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패기입니다.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아서 교수는 이 시연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방벽을 조종해 불꽃을 완전히 감싸고 질식시켜 버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끝났다고 실망하는 대신 로나는 그 마무리가 얼마나 깔끔했는지에 순수하게 경외감을 느낍니다. 학장의 마지막 기술로 파이어볼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숨을 죽이고 있다가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 내내 말이죠. 이 어린 요주의 임무를 바라보며 아서 교수는 진심으로 이 아이한테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 상을 줘야 할지 갈등합니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마법 안전수칙을 모조리 박살냈으니까요. 바로 그때 라자루스 국장이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옵니다. 우리 로난을 향해 박수를 치면서요. 그는 로난이 아까 했던 질문에 대답해줍니다. 그 방벽은 아서 교수의 시그니처 기술인 창염의 방벽이라고 설명하죠. 이 말을 듣고 로난은 교수님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이름 진짜 멋있네요. 아서는 말하길 내가 지은 거 아니다. 그 말은 즉 다른 누군가가 그의 주문에 그렇게 불꽃 같은 이름을 하사했다는 뜻이겠죠. 기왕 이름 얘기가 나온 김에 학장도 로난의 이 화염 마법에 이름이 있는지 묻습니다. 어리둥절한 로난은 말하죠. 아니요. 그냥 기본적인 파이어볼을 보여드린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고 뇌가 반쯤이라도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주문이 단순한 기본 파이어볼이 아니란 것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로난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하죠. 그는 시선을 피하며 바보인 척했다고 인정합니다. 사실 아직 기술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라자루스 국장이 끼어들어 말합니다. 관리국의 책임자로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요. 그는 묻습니다. 왜 로난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짓을 벌였느냐고. 망설임 없이 로난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불꽃을 통제할 자신이 있었고 아서 교수님이 확실히 뒤를 봐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요. 다른 숨은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죠. 친구들이 자신의 마법에 자신감을 갖길 원했습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시도하기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학장이 지적합니다. 졸업 전에 파이어볼을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믿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낸 신입생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건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하는 로난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천재인지 스스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 교수는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교육자로서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신이 무심코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낡은 방식을 고집하다가요. 이 어린아이는 교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구식 접근법이 모든 학생에게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 다음 로나는 학장에게로 몸을 돌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번에 우리 로나는 룸메이트인 루카스를 위로 부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루카스는 완전히 당황하죠. 루카스는 속으로 절규합니다. 내가 왜 기니피그야? 하지만 무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요. 루카스가 도착하자 로나는 흥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검사가 첫 주문을 외우는 걸 돕고 싶다고요. 로난이 보기에 마법과 검술은 결국 만화 조작의 다른 만일 뿐입니다. 루카스는 매일 육체와 만화를 단련하니 마법도 조금은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이 녀석 1학년을 무려 3번이나 유급한 주제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법책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주문을 외우라는 걸까요? 로나는 영창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루카스가 마법 훈련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으니 영창이 마법진을 그리거나 공식을 외우려 드는 것보다 쉬울 테니까요. 그래서 로나는 고대어로 된 이 불꽃 영창을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루카스는 그를 따라해 보려 하지만 이 이상한 단어들을 도무지 혀로 굴리지 못합니다. 로나는 최선을 다해 인내심을 유지하며 최대 텐션으로 루카스를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문장도 통과하지 못하죠. 우리 로나는 진심으로 1학년을 3번이나 유급한 사람이면 말이죠. 이쯤 되면 적어도 고대어 조금은 알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나는 영창을 번역하여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려는지 설명해줍니다. 기묘한 리듬을 타며 시 같은 구절을 읽기 시작하죠. 루카스는 심하게 몸서리를 칩니다. 마법을 읊어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르네상스 박람회의 불합격자처럼요. 로나는 번역된 버전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동급생들을 지켜보면서요. 그가 길게 말할수록 모두의 표정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갑자기 우리 로난에게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는 무대 위에 그냥 올라가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가 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첫 단계에서 막혀 있다면 그 끔찍한 운명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더 강해지지 않으면 10년 뒤에 다가올 그 운명 말입니다. 로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영창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루카스조차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수준으로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피마저도 로난이 클링오너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천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상황이 완전한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기 전에 아서 교수가 피해를 수습하려 나섭니다. 훌륭한 첫 가르침 시도였다며 로난을 칭찬하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여 묻습니다. 로난이 자신에게 주문의 마법 공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이 수정된 영창에 대해서요. 이 요청은 로난을 패닉의 늪에서 꺼내줍니다. 그는 염력을 사용해 칠판의 분필을 잡고 전체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놀라며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흥미로워합니다. 진짜 녀석은 자기 손도 필요 없었네요. 전체 청사진을 적어 내려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서 교수가 방벽을 다시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관중석 대신에요. 라자루스 국장과 학장은 칠판의 글을 연구합니다. 레이저 같은 집중력으로요. 이 공식을 어디서 배웠느냐는 질문에 로나는 베낀 적 없다고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그저 아서 교수가 쓴 걸 보고 약간 비틀었을 뿐이라고요.
숙련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틀기가 아니란 거려. 소녀는 몇 가지를 조정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더 잘 맞는 주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미친 건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그는 맨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문 공식을 발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장과 학장이 시선을 교환합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떠나기 전 라자루스 국장은 우리 로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공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한편 학장은 다크 엘프에게 고개를 돌려 그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녀는 시에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앙의 기둥 소속이라며 아주 정중하게 경례합니다. 그러자 학장은 아주 뜬금없이 오늘 남은 강의를 그녀에게 다 떠넘깁니다. 무엇이든 가르쳐도 좋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든 검수를 연습하라고 하든 뭐든 상관없다고요. 아무도 죽지만 않으면 다 괜찮습니다. 디에고 교수도 대담하게도 다음 수업을 불쌍한 시에나에게 짬 때립니다. 불쌍한 시에나에게 말이죠. 그녀는 그저 운 나쁘게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서 교수가 자신들과 학생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법 방벽을 거둡니다. 어른들은 진지한 비즈니스를 논의하기 위해 서둘러 퇴장합니다. 시에나는 홀로 남겨집니다. 혼돈 그 자체인 1학년들로 가득 찬 교실에 말이죠. 강의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수군거림으로 윙윙거립니다. 시에나는 교탁을 쾅 내리치며 모두를 입 다물게 만듭니다. 그단 한 번의 행동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겁을 먹고 죽은 듯 조용해지죠. 신앙의 기둥 소속 시에나 러너는 자신이 남은 수업을 땜빵하기 위해 임시로 배정되었다고 공지합니다. 그녀는 이걸 진짜 수업처럼 진행할 것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요. 모두가 그녀가 실제 교수인 것처럼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시에나가 겉으로는 프로페셔널하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기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녀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녀는 교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전장에서 뛰어야 할 군인이고 방금 한 말은 취소할게요. 어쨌든 교직원 전원을 포함해 방금 본 모든 사람들이 로난의 전체 마법쇼를 직관했던 모든 이들이 긴급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아하니 이런 종류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몇 년간 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살면서 이걸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합니다. 라자루스 국장이 들어옵니다. 평소처럼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차분하게요. 메인 안건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합 아카데미의 교육 정책에 관해서요. 도마 위에 오른 첫 번째 주제, 우리 로난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다 같이 여기 모인 진짜 이유죠. 아서 교수가 일어서서 이 아이와 파이어볼 상황에 대한 팩트를 모두 나열합니다. 파이어볼 상황에 대해서요. 이 늙은 교수는 머리가 날아갈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입생이 진짜 1학년짜리가 복잡한 주문을 보더니 아뇨, 전 제 맘대로 할 건데요. 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독창적인 걸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화력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마법 공식을 마치 비트를 리믹스하듯 편집해버렸습니다. 이토록 자유자재로 주문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이건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미친 재능입니다. 당연히 몇몇 다른 교수들은 이 모든 상황을 곁눈질로 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걸 회의적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법학 학장이 이미 모든 걸 다 검증했는데 말이죠. 라자루스 국장조차 관리국의 자원을 아낌없이 퍼부어서라도 이를 추가 분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꼬맹이가 방금 마법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그럼 로나는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가 맞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카데미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천재를 실제로 가르칠 방법을요. 망치지 않고요. 어떤 교수들은 구식교육법을 고수하고 싶어 하지만 또 다른 교수들은 저기요. 이 천재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레벨에 맞는 교육이요.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은 그들의 공공교육기관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거죠. 그들은 이 일을 그르치고 이렇게 재능 있는 인재를 놓칠 여유가 없습니다. 한 교수가 그냥 그 아이를 연합에 조기 입단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조기 입단이요. 그러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 아이디어에 대해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전 교육이 적합한 조치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하죠. 그래서 그 소년에 대해 또 다른 우려 사항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서 교수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침내 그가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로난에게 인성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른 교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로는 그 아이는 착하고 예에 바르거든요. 아서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합니다. 로난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할까 봐요. 보세요. 연합은 능력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로난의 저 미친 듯한 재능이라면 당장의 두각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소녀는 조직에서 인정받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입학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인성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과의 간단한 인터뷰일 뿐인데도요. 캐릭터에 관해서요. 몇몇 교수들이 즉각적으로 로난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그의 행동은 그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저 눈치가 없을 뿐이지. 우연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학생들이 다 같이 성장하려면 기술 레벨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천재와 다른 신입생들의 갭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지금 즉석에서 새로운 마법을 발명할 수 있는 어린아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요. 위원회가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자 라자루스 국장이 소년을 불러 면접을 보자고 제안합니다.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로난이 호명되어 교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엄청나게 긴장해 보입니다. 다프네 교수가 그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하며 지금 기분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녀는 짐작합니다. 그가 아까 루카스에게 한 일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로난은 자신의 친구들의 능력을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인정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요. 아서 교수가 끼어들어 그를 다독입니다. 마법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요. 오늘 그 현실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로나는 자리에 앉아 생각을 거듭하다가 반 친구들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루카스가 마법에 진짜 기회를 주지 않은 건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검술을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그의 뇌가 그 기술에만 발달해버린 걸지도 모르죠. 어쩌면 로난이 친구의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분야에 집중하라고 친구를 압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기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우리 로난이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는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와 자신의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 진짜로 아픈 게 아닐까 하고요. 이 절대적인 천재는 지극히 정상인 동급생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요. 아니, 뭐라고요? 아서 교수는 재빨리 로난을 안심시킵니다. 아무도 병에 걸린 사람은 없다고요. 노학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우리의 별난 천재는 마침내 조금 긴장을 풉니다. 로난이 미소 짓는 걸 보고 라자루스 국장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모두에게 마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느냐고요. 로난은 대답합니다. 꼭 마법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는 그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강해지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래서 훗날 모두 다 같이 정식 연합회원이 될 수 있게 말이죠. 미래예요. 이 완전히 순수하고 무해한 답변을 듣자마자 교수들의 모든 걱정이 증발해버립니다. 로난의 인성에 대한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프네. 교수님은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봅니다. 그렇게 로난은 퇴장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면담은 훈훈하게 끝났고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이 교수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교육 정책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1학년을 위해서요. 그들은 각 학생의 속도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학업 능력 기준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맞추되 사회성 발달은 평균 수준에 맞추는 식이죠. 연합 아카데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려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의도치 않게 학교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싹 다 바꿔놓은 겁니다. 교수진 전체가 밤을 새워가며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이 교육 과정의 전면 개편을 즉각 실행합니다. 예고도 없고 유예 기간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뒤엎었습니다. 훈련장에 나간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이 발표됩니다. 디에고 산체스 교수가 선언하죠. 이제부터 검술과 마법은 모든 학생에게 필수라고요. 루카스는 그 공지를 제대로 듣지도 못합니다.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로나는 이 결정이 이렇게나 빨리 내려진 것에 내심 놀랍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역 연합요원들이 조교 자격으로 모든 수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편하게 질문하고 그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난, 소피,
그리고 루카스는 오직 그들 셋이서만 배타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스파링을 뛰는 식으로요. 루카스는 완전 신났습니다. 룸메이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어 안달났거든요. 소피 역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신의 검술이. 루카스가 당장 로난에게 첫 스파링을 신청합니다. 소피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죠.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결판이 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검이 손에서 깔끔하게 날아갔거든요. 나름 팽팽한 승부가 될 줄 알았건만 그 꿈은 아주 빠르게 바사삭 깨져버렸습니다. 로나는 완전 괴물입니다. 그녀의 검술 패턴을 마치 대본을 미리 읽은 사람처럼 훤히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소피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걸 유효타로 연결시키진 못했습니다.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로 한 대 먹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난 후 그녀는 정중하게 로난과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무슨 큰 결함이 있는지 물어보죠. 로난은 아주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녀의 만화 흐름이 살짝 어긋나 있다고요. 그 흐름의 방향만 조금 교정해주면. 루카스가 옆에서 거들며 아주 심플하게 요약해줍니다. 그냥 검을 막 휘두르지 말고 정확도에 집중하라고요. 게다가 가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아마 하체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뼈를 때립니다. 로나는 루카스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긴 하지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설명이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피는 만화를 상체와 하체에 딱 50대 50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 만화의 비중을 하체 쪽으로 더 실어서 안정성을 높인다면 자세가 훨씬 극적으로 개선될 거란 거죠. 이렇게 로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조언을 해주는 데 반해 루카스는 그냥 대놓고 팩폭만 날립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탑3 학생들이 각자의 개성대로 왁자지껄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확신합니다. 아서 교수가 로난에게 인성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던 건 틀렸다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해맑고 마음 따뜻한 녀석인지 두 눈으로 보니까 어른들이 괜한 헛걱정을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녀석은 다시 교수님을 찾아가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눕니다. 교무실에서요. 솔직히 이분은 이제 거의 그에게 요정대모나 다름없습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그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다 챙겨주시니까요. 학교 생활에서요. 솔직히 우리 로나는 지금 폼이 완전히 올랐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친구들에 대한 감정적인 마음의 짐 같은 걸 짊어지고 다니지도 않고요. 이제는 친구들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들의 장점, 다프네 교수님은 앉아서 그저 대견해 하십니다. 이 천재 녀석이 마침내 기본적인 인간의 공감 능력을 스스로 깨우쳤다는 사실이 말이죠. 로난의 학교 생활은 꽤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띄워주고.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녀석의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죠. 여자애들이 자꾸 들이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플러팅을 던지면서 쇼핑 가자고 하거나 방과 후에 꽃 구경하러 가자고 꼬드기는데 이 절대적 너드남은 도대체 그게 자기 학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일도 이해를 못합니다. 다프네 교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음을 꾹 참느라 죽을 맛입니다. 호르몬이 날뛰고 감수성이 예민해질 나이잖아요. 하지만 로난, 이 녀석의 모든 데이트 신청에 대한 디폴트 답변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니, 그냥 같이 공부나 하자. 아, 눈치 진짜 더럽게 없네요. 완전 모쏠 바이브. 그래서 다프네 교수님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슬쩍 묻죠. 혹시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은 없냐고.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팝업처럼 떠오른 사람은 소피입니다. 그는 대답하죠. 그는 다른 여자애들이랑은 좀 달라요. 아, 근데 설레발치기 전에 그가 곧바로 덧붙이는 이유를 들어보시죠. 그녀는 아주 훌륭한 여검사이고 1학년 중에서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아이라서랍니다. 진짜 눈물나게 로맨틱하네요. 친구. 하지만 사실 로나는 그녀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녀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건 꽤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소피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의 사생아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그녀를 연합에 정치적 영향력을 겁니다. 위해서요. 그래서 그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엄청난 압박감 속에 우리 녀석은 그녀를 자신이 배울 점이 많은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참 있습니다. 참 스윗하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 연애 세포 일도 없음. 이라고 동네방네 광고하는 그들 거나 삼총사의 마지막 멤버 그리고 루카스가 로나는 있습니다. 이 녀석에게 이 남자의 엄청난 육체적 완력에 그리고 대해서요. 그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솔직하게 하지만 인정하죠. 여기서 아 진짜 웃겨 죽겠는데 로난이 루카스에 대한 자기만의 뇌피셜을 투척합니다. 그는 이 녀석이 하도 훈련을 무식하게 많이 해서 뇌가 진짜 말 그대로 근육으로 꽉 차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고 말이죠. 진짜로 로난의 머릿속에는 루카스의 뇌 구조를 그린 멘탈 다이어그램이 그게 있는데 그냥 순수 100% 근육 회백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이죠. 진짜 사악한 발상이긴 한데
묘하게 설득력 있네요. 좋은 친구답게 로나는 이 근육 바보를 앉혀놓고 과외를 오직 이 해주고 녀석이 있습니다. 1학년을 또 꿀지 않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착한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러잖아요. 듣자 하니 다푼의 교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이 소름 돋는 분석 결과에 살짝 기겁하신 하지만 뭐 모양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천재들은 원래 뇌 구조가 일반인이랑 다르다는 걸 치유의 시간을 마친 후 로나는 나서 교수의 연구실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신의 고질적인 체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죠. 솔직히 말해서 이 녀석을 불쌍하게 여기긴 좀 힘듭니다. 전무후무한 마법 천재인데 육체적 스탯은 좀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로나는 굽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마법을 휘두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싸한 명분도 있습니다. 아서 교수가 선택지들을 차분히 뻥튀기 해주는 마도구들. 아니면 엄청난 파괴력의 주문이 내장된 아티팩트들. 이론상으론 둘 다 환상적이죠. 하지만 쿠팡 로켓 배송으로 당장 받아볼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아닙니다. 구하기 쉬웠다면 길 가는 개나 소나 다 대마법사가 됐겠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마도구들은 일회용 폐급이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너무 형편없어서 로난이 뚫어내려는 그 고차원 마법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영약입니다. 이 끝내주는 물건들은 만화를 풀로 채워주고 어떤 고질병이든 다 고쳐주며 만화통의 절대량 자체를 기본적으로 전 스탯에 어마무시한 버프를 영약은 온갖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존재하고 당연하게도 극단적으로 희귀합니다. 심지어 로난이 어찌어찌 운 좋게 영약을 구했다 쳐도 그게 진짜로 그에게 약발이 될 거란 보장도 100%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새파랗게 젊으니 벌써부터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는 그때 없습니다. 그때 아서 교수가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망설임 없이 로난에게 턱하니 넘겨버립니다. 바로 그 전설의 영약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 총독에게 하사품으로 받은 하얀 알약이죠. 그는 대충 이런 심정입니다. 어쩌면 운명이 나에게 이 알약을 내 가장 걸출한 제자에게 넘겨주라고 당연히 로나는 그걸 날름 받아먹기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학장은 쿨하게 안심시킵니다. 어차피 자기는 써먹지도 못할 물건이니 마음 편히 가지라고요. 그래서 로나는 알약을 받아서 그냥 꿀떡 삼켜버립니다. 물 한 모금 없이 쿨하게 맨입으로요. 삼키자마자 약이 몸속에서 스르르 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는 무한한 에너지의 파도 위에 둥둥 떠있는 영약의 기운이 온몸에 핏줄을 타고 퍼져나가면서요. 마침내 어떤 거대한 벽을 돌파할 것만 같습니다. 마치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하기 직전 같은 기분이죠. 아니면 뭐 그런 엄청난 느낌이었는데 가혹한 현실이 트럭처럼 그를 들이받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학장실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아있죠. 로난의 끔찍하게 실망한 표정을 보아하니 아서는 그 알약이 완전한 꽝이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로난도 확인 사살을 합니다. 진짜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요. 아서도 그게 기적의 만병통치약일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단일도 차도가 없는 상황은 여전히 꽤나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로난은 어떤가요? 그는 이미 대충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더 낭비하는 타고난 대신 체질을 고치려 애쓰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마법 그 자체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거죠. 마법 공식을 모조리 분해하고 만화 조작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마법 체계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자신만을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몸을 바꿀 수 없다면 현실을 다시 써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야말로 천재들만 할 수 있는 발상이죠. 적어도 이제는 수많은 막다른 길을 쫓아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의 해결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훌쩍 뛰어 6개월 후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학년 마법학 과정의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거든요. 로나는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아서 교수와 라자루스 국장이죠. 그리고 그저 양손에 무심하게 작은 파이어볼 2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말도 어떤 영창도 없이요. 완벽한 무영창이죠. 두 늙은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감명받았습니다. 이 경이로운 마법 시연에 넋을 잃고 말았죠. 그 순간 로난이 출력을 그 작은 불꽃들을 미친 듯이 맹렬하게 피어올립니다. 훨씬 더 거대하게 키워내죠. 그들도 예전에 본 적이 로난이 있지만 만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는 건 언제나 새롭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재능입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완전히 다른 갈래의 마법들까지 융합하기 시작할 하지만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도 로난은 혼자 걱정 삼매경입니다. 자신의 마법이 연합해서 써먹기엔 너무 약한 게 아닐까 하고요. 아서 교수가 단호하게 안심시켜줘야 했습니다. 무영창으로 주문을 시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넌 이미 4클래스 마법사랑 동급이란다. 넌 이제 공식적으로 고위 마법사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는 로난에게 파괴력에 대한 집착은 그만 내려놓고 너만의 장점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낸 이 독창적인 길을 계속 나아가라고요. 그런 다음 학장은 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집니다. 주문들을 순전히 너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완전히 분석하고 재창조해보라고요.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고서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체질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그 정보만큼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합니다. 방에는 딱 그들 세 사람뿐이기에 학장과 국장은 마법사들만의 비밀 결속을 맺기로 합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기묘한 창가를 다 함께 을조리기 시작하죠. 완벽한 하모니로요. 그동안 로나는 그냥 멀뚱히 서서 이 두 노인네가 자신의 기말고사 한가운데서 무슨 이상한 할배의식을 치르는 걸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도 모르는 채로요. 그렇게 꼬박 1년이 더 지나고 이제 로난 일행은 마침내 연합 아카데미 3학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에고 교수가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물론 이 결정은 온전히 그의 권한이긴 하지만 모두와 공유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대한 사안이라 여긴 겁니다. 그가 폭탄을 터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학교는 더 이상 로난에게 가르치지 않겠다고요. 그 어떤 보법이나 무술 혹은 만화를 사용하는 검술도 말입니다. 모두가 즉시 우려를 표하며 왜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온 건지 의아해합니다. 디에고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로나는 연합에 입단할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학년이 된 만큼 위험도가 높은 전투 과목은 피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해 낫다고요. 즉, 기본적으로 디에고의 말은 로난이 마법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이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이해합니다. 로난은 솔직히 자기 밑에 이기적으로 계속 묶어두고 싶은 하지만 재능이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놓아주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결정일지라도 디에고가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1년 반 전부터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로난의 현재 신체 레벨이 어느 정도냐고요. 디에고의 아주 솔직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검을 한번 뽑기만 해도 연합의 첫 입학 테스트쯤은 가볍게 통과할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내주게 희귀하고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비록 전반적인 파괴력은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죠. 어차피 파워 레벨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요. 다프네 교수가 학장에게 돌아보며 로안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묻는다. 짧고 깊은 침묵이 흐른 뒤 아서 교수는 폭탄 발언을 던진다. 저 아이에게 더 가르칠 게 없소.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놀란다. 로안은 이미 도달했다. 1클래스와 2클래스 마법을 가볍게 난사하는 경지에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취미로 3클래스 마법을 역설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잡한 마법 공식을 장난감 취급. 게다가 이제 겨우 3학년이다. 다른 이들에게 더 절망적인 건 폭풍 성장을 거치면서 여학생들이 이 황금알에 미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여자를 홀릴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너프를 먹였다. 책에만 관심 있는 설정으로. 안 그랬으면 진작에 하렘물이 됐을 거다. 지루한 강의가 끝난 후 아서 교수가 로안을 따로 불러 마법 장학금 대회에 대해 말한다. 당연히 아카데미의 자랑인 이 천재가 완벽한 대표다. 로안은 의아해한다. 3년이나 있었는데 무슨 대회? 알고 보니 원래 마법사들의 교류장이었지만 마법이 쇠퇴하며 사라졌던 행사다. 하지만 다시 부활했다. 오직 로안 한 명 때문에 학장이 이 폭탄을 무심하게 던지고 로안은 진심으로 당황한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로안의 명성이 슈바르넨에 닿았다. 마탑이 있는 자치왕국이다. 마법계의 하버드라 볼 수 있다. 마탑주는 공작이며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아서 교수가 3클래스 마법사가 되기 전까지 수련했던 곳이다. 마법사들의 속내를 아는 그는 그들이 호기심에 움직였다고 한다. 그 마법 광신도들이 4클래스 마법사의 소문을 들었다. 유니온 아카데미에서 다들 그 칭호를 떠들고 다녀도 로안은 여전히 겸손하다. 이 대회는 일종의 학술회의다. 로안의 실력을 검증하려는 슈바르네는 그와 토론하며 진짜 천재가 맞는지 보려 한다. 로안은 그냥 거절할 수도 있지만 우승 상품을 듣고 나면 거절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유니온 측이 귀한 엘릭서를 건다. 작년에 하얀 알약에 속았던 뼈아픈 경험이 있긴 하지만 엘릭서를 얻을 기회는 여전히 미치도록 매력적이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슈바르넨이 체질 문제를 알까봐. 하지만 학장은 그럴 리 없단다. 이건 마법 공식 해석 대결이다. 엘릭서는 가장 뛰어난 자의 몫이다.
로아는 마법 이론 토론만으로 엘릭서를 따낼 수도 있다. 이기기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판이 큰데 어찌 거절하랴. 며칠 후 결전의 날이 밝았다. 슈바르넨 일행이 도착한다. 망토를 두른 마법사 부대를 이끌고 엄청 비밀스럽고 위압적이다. 유니온은 로안과 교수진뿐이다. 밸런스 붕괴가 따로 없다. 아서 교수가 정중히 맞이하는데 베르트라는 마법사 한 명이 후드를 벗고 그를 선배라 부른다. 강한 마법사 이름이 베르트라니. 한편 로아는 상대를 살핀다. 슈바르넨 선수들은 다 형들이다. 게다가 엄청난 만화를 품고 있다. 성공담을 배우러 온 학생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유니온은 출전자가 로안 한 명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나이 많은 3명을 보냈다. 옹졸한 마법사들은 변하질 않는다. 기선 제압하려는 꼴을 보라. 로안을 단독 대표로 소개하자 베르트는 놀란 척 연기를 한다. 어머나 세상에. 학생 하나라니 장난하나. 어른들이 가식적인 인사를 나눌 때 선수들은 조용히 서로를 살핀다. 슈바르넨 학생의 따가운 시선에 로안이 친근하게 미소 짓는다. 그 녀석은 얼굴을 붉힌다. 로안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겠지. 악수 후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오후 대회의장에서 열릴 학술제. 몇 시간 뒤 관중이 홀을 꽉 채웠다. 후배들은 선배 로안이 혼자서 로안 3명을 상대하다 다칠까 걱정한다. 여학생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 루카스의 고막이 찢어질 뻔한다. 제발 진정 좀 하라는 루카스. 이건 그냥 토론이라고 일깨워준다. 데스매치가 아니야. 하지만 토론도 위험하다며 반박한다. 거친 말에 로안이 상처받으면 어째? 이 논리에 빵 터질 지경이다. 이 후배들이 자기란다는 게 놀랍다. 맨날 로안 옆에 딱 붙어 있었으니. 그의 옆에는 소피 팔이 앉아 있다. 두 사람 다 친구가 입으로 상대를 털어버리는 걸 보러 왔다. 다프네 교수가 시작을 알린다. 그녀가 학술 교류의 개막을 선언하고 후배들은 로안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번쩍 들어 올린다. 학술 토론치곤 너무 웃긴 광경이다. 마치 스포츠 경기장에 온 듯하다. 학술 회의라기엔 분위기가 뜨겁다. 마침내 우리의 스타 로안이 슈바르넨 3인방과 함께 등장한다. 다프네 교수가 절차를 설명한다. 대표가 번갈아 주제를 발표하고 공식을 적은 뒤 질의응답을 갖는다. 첫 타자는 슈바르넨의 알리 마르코. 1라운드에서 로안과 맞붙는다. 로안이 첫 주제 선택권을 쥐었고 신중하게 주제를 골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했던 주제이자 수많은 시간 집착했던 주제를 택했다. 1라운드 주제는 염동력이다. 이 주제에 다들 어리둥절해한다. 왜냐하면 이런 학술 대결에서는 보통 제일 빡센 마법으로 자랑하며 기선 제압을 하는 게 국룰이거든. 시작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지. 하지만 로안이 제안한 건 말 그대로 초보자용 1클래스 기초 마법이다. 슈바르넨 녀석들은 장난인 줄 안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아기용 마법이나 얘기하라고.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이 꼬맹이에 대한 소문이 전부 뻥튀기 된 거 아닐까 의심한다. 한편 아서 교수와 라자루스 국장은 이 바보들을 비웃듯 조용히 앉아 있다. 알리 마르코가 거만하게 나서며 염동력은 수준 이하 주제라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맞지 않는단다. 로안이 여유롭게 받아친다. 슈바르넨을 모욕하시는군요. 염동력처럼 기초적인 마법조차 진지하게 논할 복잡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알리 마르코는 단호하다. 그런 간단한 마법을 파고드는 건 모두의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다. 로안이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진다. 마법사란 원래 아주 작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한마디로 상대를 털어버린다. 인내심과 변명거리가 바닥난 알리. 결국 염동력 토론에 동의한다. 예의 바른 천재인 로안은 알리 마르코에게 준비한 주제를 묻는다. 형식을 무시해 무례해지긴 싫었다.
여기서 알리 마르코가 로안을 얕본다. 거들먹거리며 파이어볼을 제안한다. 어린 로안에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쉬운 상대라도 상관없다며 비꼰다. 쉬운 상대라도 괜찮다는 식이다. 아서 교수는 단박에 눈치챘다. 슈바르넨 측에서 로안의 파이어볼 실력을 듣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로안이 반전을 선사한다. 로안은 이렇게 말한다. 염동력과 파이어볼을 같이 합시다. 기왕 하는 거 말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융합해 보여주면 기절할 만큼 충격적일 테니까. 그러고는 칠판 분필을 들어 올린다. 영창도 없고 수인도 없이 그저 생각만으로 움직인다. 그대로 칠판에 공식을 써내려간다. 알리 마르코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무영창 마법을 숨쉬듯 쓰다니 완전히 묻히고 싶진 않았던 알리도 염동력으로 자기 논리를 적는다. 하지만 마법을 유지하려면 끝없이 주문을 영창해야만 한다. 실력 차이가 이미 처참할 수준이다. 슈바르넨 녀석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로안이 뭘 쓰는지 파악하려 한다. 곧 이 미친 천재가 두 마법을 즉석에서 융합해 새로운 마법을 창조하려 한다는 걸 깨닫고는 경악한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제 각자의 공식을 설명할 시간. 알리 마르코가 먼저 나서서 염동력과 파이어볼을 따로 설명한다. 위대한 마법사들이 정립한 공식으로 재조합의 여지 따윈 전혀 없다. 이제 로안이 단상에 올라선다. 생각을 정리한 후 염동력이 만화만 있으면 가능한 아주 기초적인 마법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원래는 사람들이 마력에만 의존해 염동력을 잘못 쓴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알리의 흥미로운 제안 덕분에 더 재밌는 걸 해볼 영감을 얻었다. 두 기존 마법의 융합이다. 칠판에 다시 쓴 공식을 가리킨다. 첫 번째 부분은 염동력으로 파이어볼을 조종하는 내용이다. 꽤 멋지다. 하지만 세상이 뒤집힐 정도는 아니다. 진짜는 두 번째다. 직접 봐야 한다. 조종하던 분필이 점점 빨리 돌더니 불꽃을 튀기기 시작한다. 단 몇 분 만에 염동력으로 조종하는 물체를 파이어볼로 변환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거다. 마법의 본질 자체를 해체해버렸다. 그것도 그냥 재미로. 슈바르넨 녀석들은 집단 멘붕에 빠졌다. 이 시연 한 번이 지금껏 배운 모든 마법 지식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으니까 로안의 미친 재능을 처음 보는 자에겐 이 상황이 어질어질할 수밖에. 다행히 유니온 교수진은 이상주 천재의 기행에 이골이 났다. 평범한 일상처럼 현실을 파괴 중이다. 분필을 여전히 회전시키며 로안은 고차원적인 개념을 강의한다. 이 기초 마법들에 관해서 말이다. 슈바르넨 선배들은 전혀 못 따라간다. 그리고 알리 마르코는 실시간으로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 감히 신에게 도전했음을 깨달으면서 차원이 다른 마스터 클래스를 마치고 지적 열등감을 안겨준 뒤 로안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놓친 게 있다면 고쳐달라면서. 더 끔찍한 사실은 로안은 완전 진심이라는 거다. 진짜로 더 배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알리는 따라 할 수도 없고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마법의 화신 같은 꼬마에게 털렸다. 압박감이 숨통을 조여오고 한계에 달한 알리는 더 버티지 못한다. 코피를 뿜으며 피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팩트 폭행을 맞고 기절해버렸다. 이건 로안도 전혀 예상 못한 전개다. 알리를 의무실로 급히 옮긴다. 그리고 이렇게 로안의 무패 행진은 계속된다. 오직 논리로 엘릭서를 따냈다. 마법사 베르트가 상품을 넘기며 비록 졌지만 멋진 무대였다고 칭찬한다. 당장 엘릭서를 마시지 말라고 조언한다. 너무 어릴 때 마시면 부작용이 오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아직 2년이나 더 남았지만 마법사들 멘탈이 털리는 걸 봤으니 이쯤 하고 이제 조연들을 좀 살펴보자. 유니온 아카데미 3학년 리타다. 그녀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로안을 짝사랑해왔다. 로안을 싫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그는 셀 수 없는 고백을 받으며 신입생 절반 이상이 로안을 따라 아카데미에 지원했다. 리타도 자기가 안중에도 없을 거란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좋아할 수만 있다면 만족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용기를 냈다. 3학년 마지막 날이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고백했지만 안타깝게도 돌아온 건 아주 정중하고 미안함이 담긴 완벽한 거절이었다. 로아는 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다. 사랑이란 이미 세상을 떠난 이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리타는 그가 이토록 처절한 사랑관을 가진 줄 몰랐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맞는지 되묻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징후를 보인다고. 마치 정신병이나 환희, 황홀경 그리고 연민, 갈망과 두려움 의심, 질투와 분노처럼 말이다. 자신에게 그 정도 열정은 없을 거란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리타의 마음을 깎아내린 게 아니다. 분명 뭔가 느끼긴 했겠지만 외모나 지위 탓에 설렜던 건 아닐까? 그 설렘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동경일 뿐일까? 그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다. 그래도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언제든 다시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로아는 늘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하니까. 사람을 거절하는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정말 치명적이다. 리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다. 이게 오늘 리타에게 일어난 일이다. 3년 짝사랑 상대에게 거절당했지만 가슴 아프고 정신 번쩍 드는 일이라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용기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3학년 마지막 날 짝사랑은 끝났고 솔직히 지금 기분은 최고다. 장면이 바뀌고 다프네 교수가 말한다. 행정부 라자루스 국장님이 오셨단다. 너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강연을. 학생들은 착하게 박수를 친다. 라자루스가 무대에서 연설을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라.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렴.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모두가 궁금해하던 핵심을 찌른다. 매년 수천 명이 입학시험을 치는데 유니온은 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라자루스는 단호하게 답한다. 유니온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초엘리트 집단이니까. 합격만 하면 명예, 돈 존경까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든다. 그럼 복지랑 연봉은 어떤가요? 중요한 질문이 이어지고 국장이 폭탄 발언을 던진다.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돈은 아주 넉넉하게 주지. 왕국 최고의 특권층 직업이니까. 학생들의 눈이 획 뒤집힌다. 여기에 쐐기를 박는 한마디. 모든 유니온 멤버는 국왕전속이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왕의 의지를 따르니까.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한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든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미친 재능을 가진 사람만 뽑는데 합격하면 진짜 강해질 수 있나요? 전 수석 졸업까지 했지만 선생님 조언대로 매진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약하다고 느낍니다. 합격 후의 성장을 고민하는 질문에 국장은 진심으로 감탄한다. 유니온에 들어오면 당연히 강해지지. 국장의 확신에 찬 대답에 소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마법 연구에 더 매진하기로 결심한다. 화면이 바뀌고 책더미에 파묻힌 로안. 시에나 러너가 해줬던 말을 떠올린다. 고대 엘프들과 능력이 비슷하다던 말. 먼지 쌓인 옛날 책들을 뒤져보니 그들의 힘은 만화를 직접 쓰기보단 정령과 교감하는 방식이었다. 직접 바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바람 정령을 부려 조종하게 한 거다. 말 그대로 원소 정령들을 지배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어쩌다 하루아침에 힘을 다 잃었지. 세계수 시대에는 선과 악을 대변하는 엘프와 다크 엘프가 존재했다. 하지만 세계수가 파괴된 후 힘도 싹 다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세계가 계속 갈라지고 합쳐져 결국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했고
엘프는 멸종 위기종이 됐다. 로아는 우울하게 앉아 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자기 능력에 대한 단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로아는 확신한다. 자기가 보던 건 정령이 아니라 흐름을 가진 만화라는 걸. 아서 교수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는데 교수는 당황한다. 흑마법이라니 무슨 소리냐. 로아는 책을 아무리 뒤져도 흑마법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아서 교수가 설명해준다. 무덤 세력놈들이 흑마법을 쓴 후로 흑마법은 유니온의 1순위 적이 됐다고. 로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리타가 쓰던 마법이 생각났다고 한다. 고대 언어 같은 걸 썼는데 흑마법도 그런 식인지 궁금했다. 아서 교수가 짚어준다. 진짜 차이는 만화 그 자체에 있다. 로안이 아하하고 깨닫는다. 아서 교수는 로안이 자기 만화를 아직 보진 못하지만 무덤 세력놈들은 검은 만화를 쓴다고 설명해준다. 드디어 로안의 퍼즐이 맞춰진다. 그가 봤던 그 만화가 바로 검은 만화였던 거다. 로안이 검은 만화가 대체 뭐냐고 묻자 아서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답한다. 일반 만화가 세상을 이루는 힘이라면 검은 만화는 세상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든다. 마계는 문자 그대로 검은 만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악마들은 그걸 배터리처럼 쓴다. 무덤 세력놈들도 악마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다. 아서 교수는 로안 주변에서 탁한 만화를 느낀 적이 있다며 어두운 감정이 만화를 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럼 흑마법사들의 최종 목적이 뭐죠? 교수는 무표정하게 답한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지. 아주 전형적인 악당의 수법이다. 몇 달이 훌쩍 지나고 누군가 로안에게 묻는다. 지금 살롱에 갈 거냐고. 로안은 괜찮다고 거절한다.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건 알지만 옆에는 웬 녀석이 뻘쭘하게 서 있다. 로안은 그저 두 사람을 지켜본다. 애들처럼 티격태격하는 꼴이 꽤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준비되면 언제든 오라는 인사를 받고 로안은 손을 흔들며 방으로 향한다. 시간이 미친 듯이 빨리 흘렀다. 마치 내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군가 눌러버린 기분이다. 상자 안에는 붉은 물약이 있다. 졸업 직전에 마시라던 엘릭서다. 한편 루카스와 소피 팔은 졸업식에 올 가족들 얘기 중이다. 루카스는 오스카 부국장이 분명 졸업식에서 오글거리는 연설로 자길 부끄럽게 만들 거라 확신한다. 반면 소피 팔은 가족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완벽에 집착한다. 로아는 가족이 없어 살짝 우울했지만 이내 그런 우울한 생각을 떨쳐낸다. 자길 부끄럽게 할 가족은 없어도 대신 이 두 바보가 이제 내 가족이니까 가끔 멍청하게 굴어도 무조건 지켜야 할 내 가족들이다. 폴린 아주머니가 죽기 전에 가르쳐준 진정한 가족의 의미다.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은 가족이다. 방을 서성이던 로아는 물약을 마신다. 순간 몸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전보다 만화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시야가 HD급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구석에 방치된 알이 보인다.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 로안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그는 돌을 잡고 순수한 만화를 붓는다. 물약 덕분에 이제 만화의 흐름이 전례 없이 세밀하게 다 보인다. 이 정도면 이제 직접 봉인을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든다. 드디어 수년의 묵은 체증을 날려버리고 저 빌어먹을 알의 정체를 밝혀주마. 마법진을 그리고 알에 집중한다. 두 눈이 커지고 알이 공중에 떠오른다. 엄청난 마력을 뿜어내며 요동친다. 로아는 넋을 잃고 쳐다본다. 대체 속에서 뭐가 부화하려는 건가? 속으로 제발 닭만 아니어라 빌었겠지. 닭은 절대 안 돼. 그리고 등장한 건 알에서 튀어나온 건 닭이 아니었다. 위풍당당한 불사조도 아니었다. 노란 머리털을 가진 검은 새 한 마리. 로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묻는다. 이거 부엉이냐? 그 새는 기분 나쁘다는 듯 털을 세운다.
감히 날 모욕해라며 빵빵해진다. 로아는 전설의 환수 같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불량하게 생긴 새가 얼굴을 부비며 애교를 부리자 로아는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귀여우니까 키워주지 뭐. 아, 참 재밌는 사실 하나. 이 새끼 부엉이가 부화하자마자 주변 만화를 모조리 빨아먹었다. 이 세계관 최강 천재가 지어준 괴물 부엉이의 이름은 뭘까? 그냥 부엉이다. 셰익스피어가 무덤에서 오열할 장면. 한편 오스카 부국장은 구제불능인 자기 아들이 무사히 졸업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진심으로 감격한 상태다. 그러다 로안 생각에 잠긴다. 감상에 젖은 그는 멍청한 루카스가 아카데미에 간 것도 다 로안 덕분이라고 여긴다. 이제 졸업도 했고 로안에겐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하다. 오스카는 로안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그런데 저기 뭔가 이상한 광경이 보인다. 교수들이 모여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한 교수가 핏대를 세우며 외친다. 자기가 5년 동안 로안의 가족이었다며 유대감을 어필하고 나선다. 다른 교수도 지지 않고 끼어든다. 로안은 마법계의 혁명이 될 거라며 졸업 후 자기랑 역사적인 연구를 함께할 거라 우긴다. 오스카 부국장은 멍하니 쳐다본다. 잠깐 저 다 큰 어른들이 지금 진심으로 양육권 분쟁 중인 건가? 우리 로안이 대체 언제부터 이 학교의 최고 슈퍼스타가 된 거지?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고 로안이 단상 위로 불려나간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걷자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진다. 얼굴 잘생겨서 수석한 거 아니야. 뒤에 빵빵한 귀족 가문이 있나 봐. 대귀족의 사생아가 수석으로 졸업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 다들 그 사생아가 로안이라 생각한다. 로안이 마이크를 잡고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박살낸다. 그는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시절, 사이비 집단의 제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끔찍한 기억, 유니온이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 구출된 후 아카데미에 입학했고 마법을 배우고 진짜 친구도 사귀었다. 그리고 평생의 목표를 세웠다. 바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로안의 진심 어린 연설은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감사였다. 동기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수님들은 뿌듯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저 녀석이 내 제자다. 시내를 걸어가는 길. 루카스가 로안에게 묻는다. 졸업식 끝나고 유니온 시험 칠 거지? 로안은 당연하다고 대답한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으니까. 루카스는 아빠가 자길 찾는다고 투덜댄다. 그때 로안이 풀 죽은 소피를 발견한다. 걱정스레 묻자 소피는 너무 긴장해서 무대에서 연설을 다 망쳤다며 우울한 기분을 털어놓는다. 자책하는 소피 팔을 본 로안. 다정한 우리 주인공은 어깨에 손을 얹고 위로한다. 걱정 마, 우리 다 같이 유니온에 갈 거니까 가서 내 진가를 보여주면 돼. 소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로안 덕분에 의욕이 솟구친다. 유니온 시험장에 도착하니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이네다. 로안이 접수처로 걸어가 유니온 아카데미 졸업생이라 밝힌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본다. 잠깐, 이 시험 최소 연령 15세 아니야? 쟤는 대체 몇 살인 거야? 접수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헉한다. 내가 아카데미 수석 졸업생이구나. 접수를 완료하고 수험표를 건넨다. 제1 시험장으로 가라고 안내한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린다. 그래, 제가 바로 그 천재 꼬맹이구나. 마법을 폭주 없이 자유자재로 다룬다던데. 로안이 루카스와 소피에게 돌아가자 그들이 1라운드 방식을 설명해준다. 감독관 앞에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단다. 로안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한다. 평소 하던 대로만 하자. 합격하고 있다 다시 뭉쳐. 전의를 불태울 때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다음 아카데미 수석 로안 수험생. 1구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로안. 그때 갑자기 거대한 골렘이 소환되어 앞을 가로막는다. 그리고 미친 듯이 돌진해온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시험이 시작되자 로안은 가볍게 손을 든다. 푸른 만화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지켜보던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진다.
이 나이대 꼬맹이가 다룰 수 있는 만화 제어력이 절대 아니니까. 로안이 한 짓은 이렇다. 단 몇 초 만에 골렘의 만화 구조를 전부 스캔하고 분석해낸 거다.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면 그걸 변형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고. 골렘의 자폭 시퀀스를 가동했다. 그냥 스스로 삭제되라고 명령한 거다. 1초 뒤 골렘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땡볕에 내놓은 초콜릿 케이크처럼 줄줄 흘러내리며 분해되더니 마침내 핵만 공중에 둥둥 떠남는다. 그리고 그 핵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그렇게 시험이 허무하게 끝났다. 순간 아무도 현실을 믿지 못한다.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감독관조차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기껏해야 얼음 조각이나 파이어볼 몇 개 쏘는 평범한 애일 줄 알았다. 기분 내면 번개 정도 쏠 줄 알았겠지. 하지만 천만에 로안이 보여준 신급 마법 컨트롤은 관중 전체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다들 미쳤다고 수군거린다. 방금 본 거 밸런스 붕괴 마법 아니냐. 루카스가 전력 질주로 달려와 곰처럼 로안을 끌어안고 난리 났다. 합격했다며 미친 듯이 축하해준다. 다른 수험생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쟤네 멘탈 털린 것 좀 봐. 1라운드부터 완전 빡겜을 해버리면 남은 우리는 대체 어쩌란 거야. 짐 싸서 집에 가야지. 루카스가 낄낄댄다. 그러곤 가슴을 펴며 거만하게 선언한다. 내 뒤에 시험 칠 놈들 참 불쌍하다. 위대한 루카스 님이 출전할 테니까 내 차례가 아직 남았거든. 들뜨고 신나는 분위기였는데 로안이 굳어있는 소피 팔을 발견한다. 기운을 북돋아 줄여 소리친다. 소피나 내 활약 완전 기대 중이야. 우리 다 같이 유니온 들어가자. 소피는 옅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지만 여전히 잔뜩 얼어있는 게 눈에 보인다. 감독관이 다음으로 소피를 호명하고 소피 팔은 사시나무 떨듯 걸어나간다. 두려움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루카스도 응원을 보낸다. 침착해,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뒤돌아 미소를 지어준 뒤 심호흡을 하며 무대로 올라선다. 골렘이 소환되자 검을 뽑아든다. 관중석에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놈이 즉각 평가지를 시작한다. 파벨 가문의 검수를 쓰는군. 눈을 찌푸리더니 이내 덧붙인다. 근데 자세가 완전 쓰레기잖아. 옆에 소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묻자 으스대며 대답한다. 내가 예전에 파벨 가문과 훈련해봐서 그쪽 검술 스타일을 쫙 꿰고 있거든. 원래 환영처럼 쏟아지는 연속 공격이 특징인 난이도 극악의 검술이야. 맞기 엄청 까다롭지. 근데 핵심은 깊이야. 검격의 묵직함과 정교함이 필수인데 제 자세엔 그 깊이가 전혀 안 보여. 소녀는 그럼 소피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이 재수없는 자식은 가볍게 던진다. 남들 앞에서 나대려면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고 왔어야지. 쯧쯧 혀를 차며 비웃는다. 하지만 소피는 그딴 이론 따위 무시하고 검을 쥐고 골렘을 향해 돌진했다. 눈 깜짝할 새 골렘의 형체가 사라졌다. 내 월요병 모티베이션 증발하듯 아는 척하던 놈과 소녀는 턱이 빠졌고 하지만 로아는 입가에 만족스러운 썩소를 띤 채 그래 저거지. 역시 내 친구야. 골렘이 박살난다. 소피 본인도 너무 순식간이라 당황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빨리 해냈다고. 감독관도 멍 때리다가 간신히 소피의 합격을 더듬거리며 외친다. 인증 도장을 쾅 찍어준다. 관중들은 미친 듯이 환호한다. 진짜 방금 골렘을 두부 썰듯 베어버린 거야. 속도가 미친 거 아니냐고. 감탄과 경악이 쏟아진다. 로안과 루카스는 입이 귀에 걸렸다. 소피가 실력의 반도 안 보여준 걸 알거든. 물론 두 사람 눈에는 그녀가 순식간에 유견격을 꽂아 넣은 게 다 보였다. 그녀가 오자 격하게 축하해준다. 장난기 많은 루카스가 또 입을 턴다. 너 무대에서 좀 삐걱대더라. 무대 공포증이라도 도졌냐. 그러더니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선언한다. 내 차례군. 꼬맹이들 형 하는 거 잘 봐둬. 아주 거만하게 무대로 걸어나가더니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본다. 이건 그냥 몸풀기 수준이야. 골렘이 형태를 갖추는 바로 그 순간 루카스가 미사일처럼 튀어나간다. 단 일격에 골렘을 반 갈라버린다. 골렘의 핵도 한 번에 박살냈다. 그는 자기가 박살낸 걸 보며 감탄한다.
내가 너무 빡세게 했나 미안. 한편 감독관은 완전 멘탈이 나갔다. 오늘만 벌써 3명째. 골렘을 원샷 원킬 내버렸으니까. 여기가 무슨 스피드런 대회장도 아니고. 그날 저녁 그들은 루카스 집에 모였다. 편하게 있으라고 루카스가 폼을 잡는다. 필요한 거 있으면 소리쳐. 재워줘서 고맙다는 로안에게. 루카스는 별거 아니란 듯 손을 젓는다. 저녁 다 됐으니까 일단 씻고 오란다. 저녁 식탁엔 당근만 한가득. 진짜 오직 당근뿐이다. 오스카 부국장이 로안에게 더 권하지만 로안은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다. 루카스가 반찬 투정을 시작하자마자 배부른 소리 한다고 꿀밤을 맞는다. 로안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다. 이 가족 참 훈훈하고 보기 좋네. 오스카가 로안에게 선물이 어땠냐고 묻고 로안은 당장 감사 인사부터 올린다. 꼭 필요했던 물건이라며 기뻐한다. 대화 주제가 시험 결과로 넘어가고 3명의 미친 활약상을 듣고 난 뒤 오스카 부국장은 진심으로 깜짝 놀란다. 로안이 천재인 건 알았지만 입학시험에서 그 정도의 마법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녀석들의 실력을 알았으니 2라운드 시험이 미치도록 기대된다. 일주일 뒤 다시 시험 당일이다. 두 감독관이 상황을 지켜보며 투덜댄다. 1차 합격자가 너무 많아서 시험 일정을 통째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수험생 중에서도 로안과 친구들이 단번에 시선을 끈다. 한편 로안은 진짜 다행이라 생각한다. 대진표에서 루카스나 소피 팔과 안 붙어서 말이다. 근데 잠깐. 내 상대는 누구지?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눈이 커진다. 아까 그 아는 척하던 놈이다. 소피의 검수를 평가절하 했던 그 자식. 그놈이 로안에게 다가와 묻는다. 우리 구면이지. 로안이 답한다. 네, 아까 소피의 검수를 분석하시길래 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 수 배우고 싶네요. 그놈은 로안을 전혀 기억 못한다. 검을 뽑아 들고는 콧방귀를 낀다. 졸업생으로서 참교육을 시켜주지 꼬마야.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선다. 감독관의 신호와 함께 전투가 시작된다. 시작하자마자 로안은 오라를 캔다. 염동력을 써서 그놈의 검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다. 놈은 순간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얼탄다. 로안은 그저 여유롭게 서 있고 그놈만 혼자 미쳐 날뛰기 시작한다. 완전 혼란에 빠져 더듬거린다.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로안은 멈추지 않는다. 그에게 다시 마법을 날린다. 녀석의 검이 머리 위로 떠오른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감독관이 묻는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그 녀석은 꼬마가 자기를 갖고 논다는 걸 믿지 못한다. 자존심이 박살나자 허세를 부리며 외친다. 건방진 꼬마를 상대하는데 무긴 필요 없다. 로안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자 녀석은 자기가 좆됐음을 직감한다. 자신의 검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걸 보며 반응조차 하기 전에 자기 무기에 맞고 나가 떨어진다. 로안은 그저 태연하게 곁에 서 있다. 바닥에 널브러진 녀석은 육체도 멘탈도 완전히 박살났다. 감독관은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이 꼬마가 대체 어떻게 이러는 건지. 그는 로안의 승리를 선언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라고 알린다. 로안은 너무 쉬워서 오히려 얼떨떨하다.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뒤. 편지를 읽고 있는 로안. 최종 시험날 외출을 준비하며 그는 생각에 잠긴다. 그동안의 노력이 자기를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유니온 입단이 코앞이다. 꿈이 바로 저기에 있다. 하지만 지난 전투들을 돌아보니 그는 깨닫는다. 공격 패턴이 너무 뻔해졌다는 걸.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엔 뭔가 바꿔야 한다고 느낀다. 항상 반격만 해왔다.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놔두고 역전승을 거두는 걸 믿으면서 모든 걸 되돌아보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함을 깨닫는다. 본능에만 의존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 유니온에 들어가면 레벨업이 필수다. 언제까지 똑같은 짓만 할 순 없다. 하지만 당장은 면접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마지막 관문이니까. 그때 문득 든 생각, 잠깐, 내 부엉이 어디 갔지 생각하던 찰나. 어디선가 부엉이가 날아온다. 그는 잔뜩 신이 난다. 애타게 찾던 녀석이 나타나서 안도의 한숨을 쉰다.
둘 다 서로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한다. 로아는 나 축하해주러 온 거냐고 묻는다. 이 녀석은 부화한 이후로 계속 숨바꼭질을 해왔다. 아무 때나 휙 사라졌다가 로안이 혼자일 때만 불쑥 나타난다. 이것도 무슨 기술인가? 그는 새를 손에 쥐고 생각한다. 녀석이 사라질 때마다 만화도 기척도 전혀 안 느껴졌으니까. 마치 다른 차원에 숨었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 여전히 헷갈린다. 이게 진짜 부엉이가 맞긴 한 건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신비한 생물인지. 그가 새에게 말한다. 유니온에 들어가면 너랑 대화하는 법을 알아낼게. 부엉이는 기분 좋은 듯 날개를 퍼덕인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돌아보니 소피 팔이 그를 부르고 있다. 로안이 그녀와 잠깐 얘기하려는데 그 사이 새는 또다시 사라져 버린다. 로안이 놀란 사이 소피 팔이 다가와 이제 면접 볼 시간이라고 알려준다. 어서 출발해야 한다. 장면은 유니온 건물로 넘어간다.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본 로안이 의아해하자 소피 팔이 말해준다. 50명만 면접에 뽑힌 거라고.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너 덕분에 아는 얼굴이 많다고 한다. 그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내가 날 잘 따라와 준 덕이라 한다.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이가 등장한다. 바로 루카스다. 미치도록 긴장해서 행동이 뚝딱거린다. 안 그런 척 허세를 부리지만 나 지금 완전 멀쩡해. 그의 얼굴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 쫄았어. 소피 팔이 손수건을 건넨다. 면접 전에 땀부터 닦으라고. 안 그러면 꼴이 말이 아닐 테니까. 로안이 놀린다. 넌 평소엔 안 쫄면서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만 그러더라. 오스카 부국장님 때문인가? 그때 한 학생이 축 처져서 걸어 나온다. 어깨가 늘어진 걸 보고 로안이 묻는다. 방금 들어간 거 아니야? 왜 벌써 나오지? 루카스는 도중에 포기하고 바로 나오는 애들도 있다고 알려준다. 로안이 즉시 팩폭을 날린다. 내가 더 잘 알지 않냐며. 우리보다 학교를 훨씬 오래 다녔으니까. 루카스가 짜증을 낸다. 그래 알았어. 고맙다 친구야. 덕분에 자신감이 아주 퍽이나 솟네. 로안이 이어서 묻는다. 이 면접은 우리 인성을 보는 거 아니야? 루카스가 장난스레 헤드록을 건다. 지금 내 인성이 구리다는 소리냐? 감독관의 부름에 둘은 뚝 멈춘다. 다음, 로안 수험생. 준비해. 문 앞에 선 로안은 문이 사람의 만화에 반응함을 눈치챈다. 언젠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면접관들이 아직 안 왔나 싶었지만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쪽으로 오라는 목소리다. 목소리를 따라가니 다른 문이 나온다. 문이 열리고 안의 풍경을 본 그는 완전히 얼어붙는다. 압도적인 만화가 느껴진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엘프처럼 생긴 여자가 눈을 가린 채로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며 그를 맞이한다. 지금 로안에겐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수년간 그가 상상했던 유니온 수장은 엄청 무시무시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전사 타입이었는데 정작 차분한 엘프 누님이 여기서 차나 대접하고 있다니 마치 독서 클럽 모임에 온 것 같다. 분위기가 예상과 너무 달랐다. 태연하게 차를 홀짝이고 있지만 로아는 극도로 경계 중이다.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만화가 진짜 미쳤거든. 이게 바로 정점의 힘이다. 평생을 꿈꿔왔던 바로 그 경지. 그때 그녀가 무심하게 입을 연다. 차가 입에 잘 맞나 보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동의한다. 따뜻하고 산뜻합니다. 오늘 아침에 갓단 찻잎 같네요. 그러자 그녀가 훅 치고 들어온다. 너의 그 특이한 체질 덕분이야. 만화를 모으지 못하는 그 체질, 폭탄 발언을 수습하기도 전에 또 다른 폭탄을 던진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겠구나.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아는 할 말을 잃고 침묵한다. 말문이 막혀버렸다. 왜냐하면 솔직히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사랑하는 이들 덕분에 마음은 늘 풍족했다. 외로울 틈이 없었지만 그녀는 말을 잇는다.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주었네. 정말이지. 이 말은 가슴에 훅 박힌다. 남들은 그의 실력을 칭찬하고 노력을 인정해주긴 했지만 그의 과거와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본 첫 순간이다. 그가 겪은 외로움을 진짜로 알아봐 주었다. 그 다정한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다. 당황하며 눈물을 훔친다. 나 지금 대체 왜 우는 거지? 만화 때문인가? 스스로 묻는다. 수장이 그에게 말한다. 비록 몸은 불완전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솔직하다고. 너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아이라고. 그러곤 어딘가를 툭 가리키며 덧붙인다. 그리고 작고 이상한 친구도 함께 있네. 잠시 로아는 어리둥절하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아, 부엉이를 보는구나. 녀석이 그녀에게 날아간다. 엘프 누님에게 쓰다듬을 받으며 칭찬을 듣는다.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그녀는 로안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의 현재까지 전부 꿰뚫고 있다. 이 여자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아까 봤던 환영이 머릿속을 스친다. 혹시 그것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묻는다. 제가 아까 봤던 그 환영. 그게 제 미래인가요?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진심으로 겁이 났다.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지혜를 전한다. 정해진 미래 같은 건 없단다. 내가 미래의 파편을 보았다 해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모든 건 내 의지에 달려 있단다. 넌 내가 믿는 대로 될 거고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본 건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 확정된 결과가 아니니 넌 그저 노력하면 돼.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말이야. 인류가 아주 오랜 세월 해왔던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로아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미래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의 얼굴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마치 인생의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다음 날 오스카 부국장의 집. 그는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다. 당연히 당근이 한가득이다. 오스카는 당근을 사랑하니까 특별히 공들여 만들었다며 자랑한다. 제대로 축하 파티를 즐기자고 한다. 밥을 먹던 중 소피 팔이 부서 배치는 어찌 되냐 묻는다. 오스카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한다. 수장님이 면접 과정에서 이미 다 결정해 두셨을 거라고. 고작 10명만 합격했다며 일러준다. 저희 셋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유니온 아카데미 출신은 이 셋뿐이다. 로아는 생각한다. 우리 셋이 같은 부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스카는 고개를 젓는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며 덧붙인다. 수장님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 화제를 돌리며 그는 모두에게 말한다. 이제 너희와의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집 안에서는 재밌고 다정한 삼촌이지만 밖에서는 부국장이자 유니온 선배니까.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루카스는 월급만 제때 나온다면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단다. 소피 파리 아빠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묻자. 루카스는 어차피 상관없다고 답한다. 원래부터 애틋한 부자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루카스도 참 많이 컸다며 로안이 웃는다.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다 됐으니까. 유니온 행정부 입구로 장면이 바뀐다. 경비병에게 신원 확인을 받는 중이다. 이름을 확인하자 로안이 옛일을 떠올린다. 예전에도 여길 온 적이 있지만 이런 극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이제야 신분이 진짜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앞으로 걸어가며 여기서 대체 뭘 할지 궁금해한다. 안에 도착한 그들은 풍경에 깜짝 놀란다. 바로 대장간이었다. 엄청난 열기와 달아오른 금속이 가득하다. 알고 보니 이곳은 유니온의 책과 검이라 불린다. 자신에게 딱 맞는 전용 무기를 맞춰야 한다. 올리치 대장장이를 만난다. 이 양반도 여느 드워프들처럼 무뚝뚝하다. 인사치레로 시간 낭비할 성격이 아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며 원하는 무기를 아무거나 골라보라 한다. 루카스는 망설임 없이 롱소드를 짚는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주 잘 안다. 소피 팔은 여전히 고민 중이고 로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 잃은 표정이다. 드워프가 그를 보지만 일단 루카에게 집중한다. 루카스에게 검을 쥐고 휘둘러보라 한다. 루카스가 휘두르자 올리치가 분석한다. 무게를 더 늘리고 끝을 날카롭게 하면 파괴력이 훨씬 강력해질 거라고. 길이도 조절해 줄 테니 훨씬 편하게 훈련할 수 있을 거란다. 다음은 소피 8차례다. 허공에 빠르고 날카로운 연속기를 꽂아 넣자
대장장이는 예리하게 관찰한다. 마치 코치처럼 조언한다. 너의 검술 스타일을 보면 순수 파워는 좀 부족하지만 밸런스와 안정성만큼은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하체 훈련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다고. 올리치는 이제 유니온에 들어왔으니 굳이 검술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단다. 검과 함께 방패를 써도 좋을 거라고. 소피 팔은 생각 좀 해보겠다지만 사실 그녀의 대답은 중요치 않다. 올리치는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까 검과 방패 둘 다 만들어줄 생각이다. 마침내 로안을 부른다. 그리고 이 바보가 여전히 아무것도 못 고른 걸 보고 혹시 마법사냐고 묻는다. 순간 올리치는 살짝 짜증이 난다. 아니 진짜 마법사랑 대장간은 조합이 영광이잖아. 그래도 명색이 프로 대장장이니까 로안에게 최선을 다해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로안이 말을 끊으며 치고 들어온다. 실은 좀 특이한 부탁이 있는데요. 로안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검엔 별 흥미가 없다고. 떠다니는 검 조각을 다루는 게 더 좋단다. 올리치는 벙찐다. 그게 뭔 소리야. 헛소리가 아니란 걸 증명하려고. 로안이 빛나는 조각을 허공에 띄워 올려 자신의 곁을 맴돌게 한다. 그러곤 슬쩍 묻는다. 이 부서진 조각도 고칠 수 있나요? 올리치가 손을 내밀며 말한다. 일단 줘봐. 견적 좀 뽑아보게. 그 조각을 꼼꼼히 살피던 순간 올리치의 표정이 확 굳어진다. 단번에 그 정체를 알아챘다. 이건 그냥 평범하게 부서진 검이 아니다. 마검의 파편 중 하나다. 검은 만화가 잔뜩 깃들어 있지. 재밌는 놈이라며 로안을 쳐다보곤 지식을 하나 방출한다. 이 검을 제대로 재련하기만 한다면 12개의 독립된 검으로 쪼갤 수 있다고. 로안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벌써 12개의 검을 띄우고 간지나게 서 있는 상상에 빠졌겠지만 올리치가 즉시 그의 김칫국에 브레이크를 건다. 재련 과정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며 단단히 경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조각마다 만화량을 완벽히 똑같이 담아야 해.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아티팩트 전체가 영영 박살 나는 거야. 이건 마스터급 난이도 작업이지. 초보자가 건드릴 게 아니야. 최소 4클래스 마법사가 필요해. 그 말을 듣자마자 로안이 그를 빤히 보더니 내뱉는다. 4클래스 마법사면 충분하다는 거죠. 로안이 당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올리치는 땀을 뻘뻘 흘린다. 이 꼬맹이가 미치도록 오만한 건지 아니면 이 미친 소리를 증명할 진짜 실력자인지 헷갈린다. 로안이 웃는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무슨 일이 생기든 책임진다고 안심시킨다. 그 말에 묘하게 설득된 대장장이는 허락한다. 한번 해보라며 손짓을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불안해한다. 무슨 사달이 날지 뻔히 보이니까. 이제 로안이 미친 집중력을 발휘한다. 작업을 시작하자 환상적이고 눈부신 푸른 만화오라가 떠오른 파편 주위로 폭발하듯 뿜어진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이며 정교하게 춤을 춘다. 손끝에서 마법의 에너지 흐름을 엮어내어 고대의 금속 안으로 불어넣는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다. 두 눈을 감고 무의식의 그 기를 발동한다. 깊은 몰입 상태에 빠진 로안. 그동안 배웠던 모든 가르침을 떠올린다. 폴린 아주머니의 조언과 그녀의 지혜에 라자루스 국장이 보여준 심화 과정의 마법 지식을 융합한다. 마음의 눈으로 파편 내부의 에너지를 본다. 수천 개의 빛나는 나뭇가지 같은 만화들. 그는 그 마법의 실타래를 아주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진다. 이게 진짜 지옥같이 어려운 작업이거든. 로안 같은 괴물 천재에게조차도 말이다. 모든 신경을 진짜 난제에 쏟아붓는다. 마검의 만화를 쪼개는 일. 정확히 12등분으로 완벽하게 나누면서 동시에 안정성까지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에라 모르겠다 하고 풀파워를 개방한다.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바깥으로 시원하게 폭발시킨다. 마스터 대장장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경악을 넘어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눈앞의 광경에 넋이 나가버렸다. 평생 쌓아온 세계관이 삭제된 기분이다. 이 꼬마가 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건지. 이제 눈부시고 날카로운 빛의 균열이 파편 표면을 따라 쫙 퍼져나간다. 내부에서 뿜어져 나온 힘이 금속을 쪼갠다. 마침내 에너지 토네이도가 잠잠해지고
그곳엔 로안이 멀쩡히 서 있다. 개간지나는 자태로 12개의 완벽한 빛나는 검의 파편들을 띄워둔 채로 말이다. 갓 재련된 검 조각들이 허공을 갈라 아주 우아하게 날아가더니 대장장이의 손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올리치는 헛웃음을 터뜨린다. 눈앞의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완벽한 파편들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모양도 크기도 완전 똑같다. 만화량까지 일치하는 완벽 그 자체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릴 지경이다. 겨우 15살 먹은 꼬맹이가 아주 가볍게 해치웠으니까 대부분의 마스터급 마법사들도 평생을 바쳐도 못 해낼 일을 말이다. 시간은 흘러 벌써 오리엔테이션 날이다. 대머리 교관이 뻔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유니온의 7개 부서에 대한 내용이다. 각자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부서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말이다. 그리고 뼈아픈 현실을 일깨워준다. 세상은 잔인하다. 유니온의 이름을 달면 표적이 되기 십상이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는 평범한 시민조차 뒤에선 왕국의 개라며 욕할 거다. 너희가 없는 곳에서 말이야. 하지만 무조건 견뎌내라고 당부한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시간을 건너뛰어 입단식 날, 대장장이가 로안에게 묵직한 주머니를 건넨다. 안에는 12개의 검 조각이 다 들어있다. 로안은 당장 이 끝내주는 템을 써보고 싶다. 루카스에게 이제 가자고 하지만 이 친구의 표정이 완전 똥 씹은 얼굴이다. 자기 아빠네 부서로 덜컥 배정됐거든. 그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홀에 도착한다. 크리드 부서원들이 이미 땀을 빼며 사방에서 목검을 부딪히며 훈련 중이다. 누군가 신입들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로아는 즉시 한 남자의 배지를 확인한다. 배지가 말해준다. 저 녀석은 엄청난 고위급 아두란 구역장이다. 부서장이자 마스터급 검사다. 짧은 통성명을 마친 뒤 아두란 구역장이 툭 던진다. 훈련이 너무 지루하다며 로안의 실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한다. 로안과 루카스는 벙찐다. 잠깐만요. 원래 입단식이 이렇진 않잖아요. 하지만 아두란은 쿨하게 무시한다. 옆을 가리키며 덧붙인다. 오스카 부국장님이 내 상대가 될 거다. 오스카 부국장도 완전 찬성이다. 왜냐하면 로안의 염동력 검술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괴물같이 성장했는지 궁금했거든. 로안 역시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어. 지난 5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래서 흔쾌히 대결을 수락한다. 오스카는 로안의 깡다구에 감탄한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경고한다. 나 역시 절대 안 봐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무식하게 거대한 클레이모어를 뽑아든다. 로안은 평온하게 답한다. 전 마법사니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12개의 만화를 머금은 검들이 튀어나와 로안의 주변을 빙빙 맴돌기 시작한다. 검이 늘어난 걸 본 오스카가 묻는다. 원래 저렇게 많지 않았잖아. 입단 선물로 받은 거라고 로안이 설명하자 오스카는 단번에 그 퀄리티를 알아보고 무기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로안이 답한다. 11이라고 부릅니다. 오스카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 조망만 한 칼날들이 그 거창한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로안도 무기의 진짜 위력이 궁금하다고 인정한다. 이게 첫 번째 실전 테스트니까. 그러곤 오스카에게 당돌한 부탁을 한다. 성공을 양보해달라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두란 구역장은 꼬맹이의 미친 배짱에 감탄한다. 오스카도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신인의 허세가 아니다. 녀석의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다 있구나. 홀량 끝에 서서 마주보는 두 사람. 공중에 검을 띄운 로안. 그리고 대검을 쥔 오스카 부국장. 오스카가 폭발적인 진홍빛 오라를 뿜어내며 로안에게 똑똑히 경고한다. 어설픈 모방 따위로 우리 가문의 검술을 모욕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로안은 루카스와 5년간 대련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파르셀 가문의 대검술은 이미 뼛속까지 꿰뚫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잘 알고 있다. 오스카 부국장은 자기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 괴물이라는 걸.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고 로안은 시작부터 전력을 다해 12개의 조각을 전부 쏟아붓지만 오스카는 팔이 쫓듯 툭툭 튕겨낸다. 오스카가 즉각 피드백을 날린다. 검술이 투박하긴 해도 잠재력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날 꺾기엔 한참 멀었다. 그 말과 함께 오스카가 정면으로 돌진한다. 로안은 도저히 저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자 미친 묘수를 떠올린다. 저 대검을 정면으로 막을 순 없다. 대신 검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한다.
오스카가 일격을 내려치려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얼어붙는다. 구경하던 루카스와 아두란 구역장. 루카스가 소리친다. 뭔가 투명한 게 앞발을 묶어놨어. 로안이 자세를 가다듬는다. 오스카가 구속을 풀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알고 보니 로안의 미친 만화 컨트롤이었다. 무게와 마찰력을 조작해서 오스카를 가둔 거다. 오스카가 감탄하며 씩 웃는다. 잔재주를 꽤 쏠쏠하게 배웠군. 하지만 이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경고한다. 만화의 실타래가 쩍쩍 갈라지더니 우렁찬 포유 한 방에 그 마법 구속구들을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린다. 대검이 무자비하게 내리꽂히지만 로안의 코앞에서 딱 멈춘다. 12개의 검이 촘촘히 얽혀 막아낸 거다. 로안이 사력을 다해 밀어내며 생각한다. 이 새로운 무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물건이라는 걸. 하지만 오스카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분노의 연속기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으며 로안을 홀바닥 끝까지 밀어붙인다. 타격이 꽂힐 때마다 로안은 자기 만화가 너무 약해서 오래 버틸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래도 당장 상황이 아주 최악은 아니다.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순 있으니까. 하지만 진짜 끔찍한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는 거다. 점점 밀리고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공격을 택한다. 파이어볼을 뽑아내 오스카에게 날려버린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오스카도 간신히 막아냈지만 결국 애지중지하던 코수염이 타버렸다. 그 일격에 코수염 절반이 날아가 버렸고 수장과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친 듯이 놀려댔다. 아예 대놓고 팩폭을 꽂아버렸지만 동시에 그들 모두 로안의 미친 실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때 아두란이 로안을 부른다.